제가 이 직전 영상에서 벤스가 트럼프의 유력한 부통령 후보 지명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그를 선택했습니다. 오하이오 출신 벤스 상원 의원, 그는 이날 트럼프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러닝메이트로 지명됐습니다.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그는 역사상 가장 젊은 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다음 달 만 40세가 되는 젊은 인물입니다. 상원 의원 경력 2년째입니다. 직전 영상에서 제가 이 벤스가 쓴 글 소개해드렸죠. 트럼프는 아마도 이런 충성심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리더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 손에 직접 피를 묻히기는 그렇지만 밑에 부하 직원이 자기를 위해 싸워주면 굉장히 흐뭇하죠. 벤스가 올린 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이 저격 사건은 외로운 늑대가 벌인 일이 아니다. 민주당이 트럼프를 나쁜 파시스트로 몰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세뇌되어 벌어진 일이고, 그런 민주당의 레토릭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가 나올 수 있었다. 근데 이 멘트가 너무 세다. 중도층 민심과 이반된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벤스를 부통령 지명 대상에서 버려야 된다, 이런 여론까지 있었는데요. 그리고 직후에 트럼프는 이렇게 글을 올렸죠. 고상하게 올렸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전문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굉장히 정제된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올리고 그의 선택은 싸움답 벤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리더 입장에서 자신을 보좌해줄 최측근은 이런 거 해주는 사람, 자신은 체면을 차리게 해주면서 밑에서 싸워주면서 굳은 일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트럼프는 찾은 겁니다. 트럼프도 이제 나이가 거의 80인데 체면 좀 차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굳은 일 해주는 캐릭터로 가장 충성심이 높아 보이는, 왜냐하면 그가 과거 임기 막판에 당시 부통령인 펜스가 트럼프 편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젊고 자신이 필요하고 또 자신 대신에 험한 일을 해줄 것 같은 펜스를 지명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펜스가 약 25만 달러 정도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그는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규제 방안을 만든 이력이 있고, 알려진 바로 또 원전 산업에 굉장히 친화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미러키에서 열린 전당대회, 트럼프가 공식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컨벤션 효과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 71%까지 찍혀 나온 바 있고, 후보 수락 연설은 오는 18일 예정입니다. 오늘 파월이 등판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요.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좀 무게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인플레가 목표치인 2%까지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내린다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너무 늦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정책은 길고 가변적인 시차를 가지고 작동하기 때문에 인플레가 실제 2%까지 내려갔다가 금리를 내린다면 그 이후에 그 전까지 긴축했던 게 누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는 물가가 이미 2% 밑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침체가 오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는 언제 내려야 된다? 물가가 2%로 떨어지기 전에 내려야 된다. 이게 오늘 파월 발언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또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7월 당장 눈앞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은 또 부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거의 9월 인하에 큰 확률로 베팅을 하고 있다. 실제로 페드와치 보시면 9월 금리 동결 확률이 무려 0%로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1월, 12월까지 연내 3번 인하가 기본 시나리오다. 지금 최신 시나리오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 좋은데 이거 하나는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장단기 금리를 보면은 지금 2년물과 30년물이 거의 붙었어요. 그리고 밑에 일드 커브 하늘색 보시면은 장기물 부근에서는 텀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이 좀 작동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여튼 올해 2번이나 3번이나 금리를 내리면 2년물은 내려올 거고, 그럼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 2년물과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순간 이게 정상화가 될 텐데, 여튼 시장이 지금 트럼프의 당선을 재정적자 심화와 연결시키는 경향이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시장이 약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단기에서는 금리가 내려가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장기물 금리는 올라가고, 그럼 어느 시점에 이게 2년물, 10년물 기준으로 정상화가 될 텐데, 항상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우리 경기 침체가 일드 커브가 역전된 게 재역전됐을 때, 정상화됐을 때 왔기 때문에 이 나쁜 시나리오가 혹여나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게 조금 걱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퍼런스 보드의 LEI
지표, 경기 선행 지표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로의 지표로 기능하다가 지금 깨졌기 때문에 이것도 또 깨지지 말라는 보장은 없겠죠. 하지만 또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상승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삭제하는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오늘도 보시면 에너지, 금융, 산업재 위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오늘 증시 좋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트럼프 수혜주는 앞으로 비중 있게 봐야겠다. 월간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가 월구와 대선 관련 이슈, 증시 움직임, 채권 움직임 더욱 면밀하게 관측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랜비어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가 월구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